안녕하세요.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감기 예방과 자연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또 이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면서 이 기관지 호흡기병 중에 하나가 바로 감기입니다. 이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횡행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감기 바이러스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미 아마 겨울철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이 그 6기 자연건강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6가지 기운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몸을 살릴 수 있으며 질병이 들었을 때는 치유도 하고 또 질병이 잘 들지 않도록 예방도 하는 아주 세계 최초 창안한 6가지 기운의 건강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공기의 기운입니다. 공기의 기운. 두 번째는 뭡니까? 수기, 물의 기운. 세 번째는 음식, 식기, 음식물 먹는 데 대한 기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운동.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는 신기입니다. 이 믿음, 신앙, 혹은 또 자신만의 아주 간절하고 확실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번 6번째는 뭐냐면 열기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온도에 36.5도의 열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 관리를 잘 해줘야 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건강법, 6가지 건강법만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질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도 서서히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며 또 질병이 잘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6가지 건강법입니다.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몸에 많은 질환을 가지고 고향 단양에 내려와서 이 자연요법을 20년이 넘도록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제 그 질환도 치유가 되고 또 건강한 이 몸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알려드리겠다 싶어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지인분들에게 널리 좀 알리셔서 정말로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그 연구를 그동안 해오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관리하는데 착각 또 기억이 잊어버려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연요법 6기 자연건강법이라는 것은 수기, 공기, 수기, 식기, 신기, 열기, 동기, 이 6가지 기운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좋은 효과가 있으며 완벽하게 제가 6가지 건강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가지고는 절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6가지 기운을 잘 아우렀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제가 간절하게 얘기를 해서 실천을 하고 해서 정말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천만 하면은, 실천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생명이 끝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이러한 방법으로 무엇이 치료되겠느냐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런 분들은 일찍 저 세상으로 다 가셨습니다. 이 논리, 육기자연건강법을 듣고 그것이 동감이 되고 동조가 돼서 실천하신 분들은 건강한 삶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건강법 정말로 대단한 건강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6가지를 아우렀을 때 우리는 육신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윤동섭의 힐링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잘 들으시고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몸의 질환으로 많은 고통을 앓고 계시는 환우분들도 계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연요법을 몰라서 정말로 이것만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기온차가 심할 때는 특히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은 약국에 가가지고서는 감기약이라고 하는 약을 사서 많이 잡수시는데 그 감기약이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육기자연건강법만 잘 실천하시고 또 오늘 방송 드리는 감기 예방법과 치유법을 잘 들으시면 얼마든지 감기는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치유 방법도 되지만 예방 방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감기가 아니라 다른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충분한 수분.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우리 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물을 공급할 때는 가능하면 염분, 소금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서. 그것도 천연 미네랄이 있는 소금, 정제된 하얀 소금 말고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천연 미네랄 소금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식사법에는 수분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어요. 주로 식사하실 때는 국이나 찌개 이런 걸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물을 많이 좀 드시고 또 물, 아까 말씀드린 좀 드시고 그거를 드실 때는 허브차를 좀 많이 드십시오. 허브차는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허브차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체 내에 수분이 충분히 70% 이상 충분히 수분이 차 있어야 모든 대사가 원활하되고 특히 이 기관지 점막 여기를 촉촉하게 항상 하게 있어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면은 개인마다 조금 생각이나 이런 게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냐면은 간단히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야채하고 과일을 좀 많이 드십시오. 야채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시는 야채 종류. 그래서 가능하면 야채를 좀 많이 드세요. 그래서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많이 드시다 보면은 그 내부에 또 항산화제, 산화가 잘 안 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그런 야채가 많이 있고 또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과일은 주로 오렌지, 그것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나 오렌지, 그 외에 다른 야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 와서 제가 이 자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쓴바귀 있죠, 쓴바귀라는 거, 쓴바귀, 민들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라지, 도라지 종류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개천이나 혹은 밭가에나 이런데 보면은 왕고들빼기라고 있어요. 왕고들빼기라는 게 있습니다. 왕고들빼기. 이런 것들을 저는 아주 무수히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치유하러 이 고향에 왔기 때문에 오직 그것도 자연 치유로 약을 먹지 않고 치유하기 때문에 약이 된다 하는 그런 산야채 종류를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드시면 균형 잡힌 면역 기능 체계가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감기 예방이나 혹은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감기 걸려서 좀 피곤하다고 움직이시지 않으면 안 돼요. 감기 걸리면 평상시보다는 과하게 또 하시면 너무 피로하면 피로 자체가 또 안 좋기 때문에 한 20-30분 정도의 아주 가벼운 운동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면역 체계가 왕성하게 강화가 돼서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30분 동안 정도라도 움직이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좀 완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해야 좋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됩니다. 하루에 어떤 분들은 자기는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안 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안 잘 수 있겠지만 그것이 누적되면 그게 엄청난 질환으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자신은 모른다 하지만은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엄청난 질환으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질환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업에 따라 어쩔 수는 없는 또 형편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7시간에서 8시간은 푹 주무셔야 됩니다. 이게 자는 게 경제 활동이나 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은 그 수면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 몸의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너무 적게 자게 되면 서서히 면역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서는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수면 7시간, 8시간은 꼭 주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능하면 물론 세상 사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은 없죠.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아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세상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꼭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또 생각하면 또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가능하면 좀 가슴을 활짝 펴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고 명상도 하시고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지요. 기도도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요가나 스트레칭 몸을 좀 이렇게 좀 스트레칭 근육을 좀 피주는 스트레칭 운동 그런 거를 좀 하시고 아주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심호흡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심호흡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릴 생각을 하십시오. 되뇌어 생각하면 점점 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약간 저 양반 돌았다고 할 정도로 그냥
시쭉 웃어보십시오. 이 웃음이 상당히 스트레스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단양군도 며칠 있다가 18일인가 며칠 있다가 그 이용식 씨가 아주 명사로 웃어야 산다 하는 제목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냥 웃을 일이 없으면 그냥 그냥 웃으세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웃다 보면 웃을 일도 생기고 웃다 보면 또 더 웃게 되고 부부지간에 계신 분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웃다 보면 정말 재미납니다. 저는 우리 두 부부가 가끔 그런 그 행동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웃음을 많이 웃으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요법인데요. 그 요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6가지 그 요법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특별히 몸에 다 좋아요. 좋지만 특별히 감기나 이런 게 걸렸을 때 생강 있죠, 생강. 생강, 꿀, 마늘. 이 3가지 종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요 감기 안 걸렸을 때도 좋고요. 걸렸을 때는 주로 생강이나 귤이나 혹은 또 마늘, 요거는 항균,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이 감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몸을 가능하면 따뜻하게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증강돼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다 말씀드렸지만은 족요법 있죠, 족요법. 특별히 감기 걸렸을 때는 이 족요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족요법 할 때 특히 남성분들도 괜찮지만 여성분들은 삼음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숭아뼈에서 요 네 손가락, 복숭아뼈에서부터 요 복숭아뼈라면 여기서 요 네 손가락 위, 요 지점을 지압을 한 10회 내지 20회 정도 한 5초 눌렀다가 한 1초 쉬고 또 5초 눌렀다가 1초 쉬고 이렇게 한 20, 30회 이상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감기가 만약에 걸렸다면 족욕을 하십시오. 족욕을 하시게 되면 감기 걸리지 않았을 때 족욕할 때와 감기가 걸렸을 때 족욕할 때는 다릅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족욕을 하면요, 이 땀이 잘 안 납니다. 왜 안 납니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체계를 혼란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바이러스가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 기능이 마비가 돼요. 막혀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족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땀이 절대 잘 안 납니다. 그래도 그 땀이 날 때까지 끈질기게 했을 때 소통, 발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완전히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기도 빨리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반복드려서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는 충분한 숙면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6번째는 자연 요법으로 생강, 귤, 그 다음에 마늘, 이런 항염, 항산화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감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은 아까 제가 자연요법에서 말씀드린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거기다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꼭 드십시오. 그 다음에 콩나물국입니다. 콩나물국을 뜨겁게 해서 그 콩나물국을 드시게 되면 옛 어른들도 그런 말씀은 가끔 하셨어요. 감기 걸리면 콩나물국에다가 뭡니까 그죠? 고춧가루를 그렇게 아주 얼큰하게 터가지고 그걸 먹고 나면 코가 뻥 뚫리는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이 감기가 아주 강하게 드신 분들은 이 정말 코 소통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드시게 되면은 아주 열이 화끈하게 오르면서 코가 뻥 뚫리게 되고, 그 다음에 콧물, 이 배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국에는 아시지만 그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감기 회복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다음에는 또 사실은 일반 요법, 그러니까 일반 병원이나 의사가 주는 요법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참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이 약을 많이 드십니다. 왜 약을 자꾸 많이 들게 되느냐 하면요, 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 체계는 한 부분이 치유된다고 다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전체 이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야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육기자연건강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육기 중에도 뭐 하나, 예를 들어 물 좋다고 물만 자꾸 좋은 물 먹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절대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뭡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이 믿음, 간절한 소망. 개인적인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종교대로, 혹은 또 종교가 없는 분들은 내 마음이라도 아주 간절하게 소원, 소망, 이거를 이루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열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두한 조결.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실 때 꼭 덧양말, 취침 양말이라고 있죠. 폭신폭신하게 좀 두껍하게 짜져 있는 취침 양말을 신고 꼭 주무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그냥 말하자면 레코드 같이 제가 계속 그 말을 해요. 밤에 잘 때 꼭 양말 신고 자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보면 자기는 양말을 신으면 아주 뭡니까? 그 화닥증이 나서 못 빼긴대요. 그냥 다 벗어 제끼고 발을 내놓고 자야 돼. 아마 그거는 몸에 문제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이 하나하나 오게 돼요. 한 가지 질병 오게 되면 또 병원에 가면 이 약 먹으라 그러죠. 또 다른 질환이 오면 또 병원에 가면 이 약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약봉지가 산더미 같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내 말씀을 콩나물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콩나물에는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약 얘기를 하다가 아까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약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이 간에 특히 신장도 마찬가지지만 신장하고 이 간에 자꾸 축적됩니다. 약에 들어있는 그 성분 중에 물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지만 그 외에 플러스 자꾸 축적이 됩니다. 이 신장과 간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병이 와요. 그럼 또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간절하고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운 게, 가능하면 약을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그것을 참 뿌리치고 극복하기 위한, 제가 말씀드린 이 자연건강법을 하기 위한 결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신념,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자연요법을 확실히 하자니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알지도 못하겠고, 참 정말 답답해요. 제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를 방송하는 겁니다. 확실히 하기만 하면 정말로 낫습니다. 자연요법. 전부 산천 들판에 약초가 늘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먹지 않고 모르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시기만 하면 정말로, 실천만 하면 정말로 질환도 치유되고 건강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고향에 올 때 말씀드렸지만은 500m도 잘 못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고향에 왔을 때 그 같은 동네 사시는 지인분 한 분 모셔서 제가 그때 어땠었나 하는 것을 한번 간접적으로 간증을 한번 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점점 쌀쌀해지는 겨울 날씨 건강하시고, 감기가 걸렸으면은 치유를 꼭 하시고, 이 자연요법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삶을 사시기 위한 분들은 철저히 요법을 실천하십시오. 제가 방송하는 이 방송을 몇 번이고 들으시고, 저에게 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성실히, 여하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국입니다. 무국.
무 아시죠? 무가 엄청나게 우리 몸에 좋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무는 그 김치에 채 썰어서 뭡니까, 양념으로 넣지 않습니까? 김치. 그러니까 좋죠. 그 다음에 깍두기 해 먹죠. 그 다음에 채 썰어서 뭡니까, 겉절이 해 먹죠. 또 채 썰어서 국 끓여 먹죠. 그래서 무국을 많이 드십시오. 감기 걸렸을 때. 무국을 아주 가능하면 좀 얼큰하게, 너무, 위에 자극이 올 정도는 마시고, 얼큰하게 해가지고서는 무국을 드십시오. 그 무국에는 아주 풍부한 비타민 C하고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이나 이런 데 감기가 많이 심하게 걸리시면 목이 막 통증이 오죠. 저도 옛날에 다 그래 걸려봤습니다. 지금은 저는 감기, 항상 저도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으니까 하면 감이 전 와요. 목이 약간 아플라 한다든가, 혹은 또 콧구멍에 약간 샤한 기분이 난다든가 이러면, 이거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는. 첫째, 꼭 외부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가글을 먼저 하시고, 가글 먼저 하시고, 이 코에다가 소금물을 이래가지고 들여 마셔가지고서는 소금물로 양코를 꼭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선 1차적으로 예방은 됩니다. 만약에 그걸 등한시해서 감기에 정말 걸려서 목도 아프고 열도 나고 코에 콧물도 나고 기침 재채기 막 나고 이렇게 아마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철저한 아까 말씀드린 자연요법이 있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포츠 레포츠 관리를, 몸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요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강하고 꿀하고 마늘, 이걸 아주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차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차를 충분하게 드셔서 수분을 충분하게 몸에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꼭 족욕을 하십시오. 족욕을 해서 땀이 좀 많이 날 정도로 족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되면은 감기는 절대 막을 수 있습니다. 괜히 약국에 가서 약 드시지 마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한다고 이제 언제 약사 단체에서 제가 참선 몰매 맞게 생겼어. 자꾸 약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약국에 가서 감기약은 드시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요 자연요법 있죠? 생강, 꿀, 그 다음에 또 차 종류, 그 다음에 또 마늘 종류,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돈 들이고 약 사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약은 제가 2차 질환을 가져온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모과차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모과차를 아주 충분히 진하게 좀 해가지고 드시게 되면 만성이죠. 기침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모과차를. 한두 번 먹고 이거 안 낫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자연요법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고, 질환이 있으면 질환 치유도 되고, 모든 질환의 예방도 되는 겁니다. 꼭, 들으시고 실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가 다 있죠. 모과도 차도 있고, 생강도 차가 있고, 다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도 드시지만, 특별히 캐모마일 차라고요. 있어요. 그건 아마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거고, 캐모마일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 캐모마일 차입니다. 그 차를, 저는 그래서 항상 겨울만 되면 이 캐모마일 차라고 이제 요렇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서 요렇게 티백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울어가지고 하루에 한 잔 이상씩 저는 이걸 먹습니다. 이 차가 확실히 항균작용,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건 잠이 잘 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가지고 특히 이 감기에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모마일 차 이거를 항상 하루에 한두 잔은 제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좀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거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사실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모과차를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생강도 차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강차를 드셔도 좋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을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전입니다. 실지하셔야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지식을 넣어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지식은 발현을 해야 돼요. 저도 20년이 넘도록 이 자연건강을 가지고 제 질환, 몇 번 말씀드렸죠. 제 질환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실천하고 꾸준히 20년 이상 한 결과 이렇게 정말로 치유하기 어렵다는 그런 질환들도 다 치유하고 지금 제 건강은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보여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아주 건강한 삶을 삽니다. 이 나이가 됐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생체 리듬으로는 한 50대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50대 때보다는 훨씬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서울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제가 한두 번은 꼭 쉬어야 됐어요. 그때, 50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갔다가 바로 일 보고 내려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또 활동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실천만 하시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감기 예방과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겨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잘 들어서 실천하시고 감기 안 걸리는 겨울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